자,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권위적인 인물에 의해서 강도 높은 어떤 비난적인 말이나 또 칭찬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각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만 18세 이전에, 만 18세 이전에 선생님을 둘러싼 어떤 환경,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웃 어른들이나 이런 권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미 있는 타인이죠. 이 의미 있는 타인이 얼마나 강도 높은 칭찬을 많이 해줬느냐, 또는 반대로 얼마나 강도 높은 비난적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아 개념이 각인된다는 거죠. 각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근위적 인물로부터 충격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무의식 속에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프로그래밍 되는데, 일단 자아 개념이 프로그래밍 되면 마치 레코드반의 홈처럼 실제 경험을 통해 자아 개념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만 18세 이전에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버드대 성공한 사람 10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보니까요. 만 18세 이전에 정말 그 괜찮은 부모나 괜찮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 이런 이야기를, 너는 크면 정말 괜찮은 인생을 살겠구나.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겠구나. 너는 정말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었던 그런 이제 어떤 한 명 이상의 멘토에 해당되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어떤 범죄자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만 18세 이전에 이제 완전히 그 비난을 당했던, 꾸지람을 들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 지존파 그 두목 있지 않습니까? 김기한. 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등학교 1, 2, 3학년을 학급 반장을 했었는데 초3 때 육성예비를 제때 안 낸다고 선생님이 뺨을 20대를 때리고, 자 너는 내일까지 훔치더라도 육성예비를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적인 말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적인 불신, 자기에 대한 불신, 이렇게 부정의 자아를 가지면서 이제 지존파, 뭐 지존파라는 살인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아 개념이 이제 각인되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사회적 거울이라는 건데요. 즉 나를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사회적 거울이라고 그래요. 자, 이른바 우리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요술 거울 있지 않습니까? 요술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은 뭐 눈은 찢어지고 뭐 얼굴이 삐뚤어지고 이런 모습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 우리 마음에도 이런 거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삭제. 좋은 걸 다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왜곡. 이거는 확대시키고 축소시키는 마음인데 마치 안경의 렌즈와 같아요. 안경의 렌즈가 확대시키고 축소시키는 게 있잖아요. 좋은 점을 확대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회적 거울이 있는 경우에는 나의 좋은 점을 축소시켜서 대수롭지 않게 보고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것을 막 확대시켜서 크게 보는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일반화는 뭐냐면은 하나의 실수를 인생 전체의 실패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인생 전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걸 이제 일반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한테 과제를 냈잖아요. 이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점 100가지를 써라, 성공 목록 100가지를 써라, 감사 목록 100가지를 써라, 꿈 100가지를 써라.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중인데 네.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너무 못 찾아가지고 쓸 게 없죠. 네 그리고 네. 어떤 성공 음. 또뭐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가지가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중복돼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냥 한 20몇 가지 쓰다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선생님, 자 정수기 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믹서기 물을 짜내는 것처럼 내 생각을 짜내라는 거죠. 장점을 100가지를 처음에 쓰려고 하면 정말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써야 돼요. 자, 나는 5개 손가락이 온전하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5개 발가락이 온전하다. 쓸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말 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장점이라는 걸 발견해 나간다는 얘기죠. 성공 목록도 이제 쏘다 보면 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나는 3살 때 기저귀를 뗐다. 자, 나는 7살 때부터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학교를 다녔다. 이런 것도 이제 성공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렇지 않는 이런 것도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성공 목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이건 뭐 대수롭지 않은 거야. 뭐 그러면서 다 삭제시켰어. 뭐 누구나 뭐 우등상 받지 뭐 누구나 반에 1등 할 수 있지 뭐 이게 뭐 대수로 이러면서 이제 지워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반에 1등 하는 게 인생 전체 행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소풍 가서 보물 찾기에 당첨된 것 자체가 정말 어떤 희열감,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화장실에 가면은 똥을 시원하게 싼다. 이런 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보세요. 그 몇 년 전에 그 아기를 낳았는데 똥구멍이 막혀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똥구멍이 막혀서. 그러면 이제 이 부모는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똥구멍이 막힌 아기를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의사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태어나서 최초로 아기가 자기 똥구멍을 똥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장면이 뉴스 방송이 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아기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는 아기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는 온전하게 똥을 시원하게 놓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 되겠냐고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장점이나 성공 목록을 이제 모아야 되고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100가지를 쓰라고 하는 거지.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써보세요. 어쨌든 자, 이 자아견이 부정적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정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결정론. 나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해. 나는 선천적으로 자신감이 없어. 나는 타고나기를 언어적으로 나는 부족한 점이 많아. 타고나기를 능력이 부족해. 이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나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릴 때 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뭐 편부모한테 자랐기 때문에 나는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신감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나는 위축돼 있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내 나이가 지금 뭐 60이 넘어가지고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뭐 지금 취직 될 때도 없고 돈 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결정론이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이 결정론을 깨트려야 돼요. 자, 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마음들을 없애서 나는 선천적으로 결정되기 하나도 없다. 심리적으로 결정되기 하나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결정되기 하나도 없어. 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은 마음속에서 지워야 된다. 자, 뭐냐면 이유 변명을 뿌리라는 거. 뭐 때문에를 뭐 덕분에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선생님. 뭐 때문에를 생각하면은 이 때문에 해당되는 이 조건들이 나를 지배를 해버려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뭐 덕분에로 바꿔버리잖아요. 모든 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봐봐요. 선천적으로 나는 좀 나약하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났어. 자, 그러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상태로 태어났던 그 덕분에 나는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 전문가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봐봐. 나는 어릴 때 부모님 뭐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성격이 소심하고 나는 자신감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바꿔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이 관계가 안 좋고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그 덕분에 나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알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환경론적인 것도 이제 봐봐요. 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든 덕분에 지금 100세 시대를 향해 가는 실버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가짐 자체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백지한장 차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를 바꿔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선천적으로 좀 약한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자, 어릴 때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독립심과 자신감을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 불우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돈이 별로 없지만 돈이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애터미와 같은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를 주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선생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영향력의 원과 원과 관심의 원이 있는데, 모든 에너지를 관심의 원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영향력의 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영향력의 원은 뭐고 관심의 원은 뭐냐? 영향력의 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봐봐요. 내 생각 바꿀 수 있죠. 내 믿음 바꿀 수 있죠. 내 마음의 태도 바꿀 수 있죠. 내 언어 능력, 스피치 능력 바꿀 수 있죠, 선생님. 내 인간관계 능력 바꿀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왜? 선생님 통제 가능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관심의 원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 바꿀 수 없잖아요. 자, 내 부모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 조국과 민족 선택할 수 없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 선택할 수 없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 가는 거 선택할 수 없어.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통제의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이렇게 있어. 직접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직접적으로 통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고요. 간접적인 통제는 어떤 타인,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문제. 이거는 내가 인간관계 능력 키우고, 뭐 소통 능력, 스피치 능력, 뭐 래퍼, 믿음, 신뢰의 관계 이런 걸 키워서 상대방을 충분히 내가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애터미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선생님이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지고 그 사람 수준에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리드하고 이런 이제 스킬을 좀 키워서 훈련하면은 인간관계 잘할 수 있죠. 자, 이런 건 이제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과거나 상황이 만든 것들, 과거나 상황이 만든 것들, 과거의 어떤 태어난 어떤 가정 환경, 뭐 힘들었던 사건 경험,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로 뭐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생각이 돼요. 요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과거 때문에 내 머리,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무엇을 배워서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과거는 배움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후회하고 미래를 갖고 뭐 상처받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도 이제 과거에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은 저한테 치유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자, 과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는 내가 뭔가를 배우고 교훈을 얻어서 자, 미래에 성공적인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가는 겁니다. 쭉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운명을 창조하는 힘을 보면 운명은 E 플러스 R은 O라는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선생님. 자, E는 뭐냐면 과거, 현재 상황, environment, 그다음 사건, event, 경험, experience. 자, 이런 세 가지 글자에 이제 첫 글자를 딴 게 E라는 거죠. 반응은 뭐냐, response. 이게 결합이 돼서 운명이 만들어지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상황, 사건, 경험이 운명의 비율을 차지한다면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작을 것 같아요. 예. 네. 상황, 사건, 경험은 10%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자, 반응이 90%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90%는 지금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10%는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90%는 이미 선생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봐. 책임,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 반응, response와 능력, ability가 결합된 단어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해석해 보면은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즉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게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 선생님이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과거 일어난 사건 경험이나 또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모여서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라는 제가 말 좀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자아 이미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아 개념. 자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선 의식 차원에서는 결단을 내리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결단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결심을 하고 단절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불필요한 꼬리표를 다 떼버려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소심하다,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나는 내성적이다, 뭐 나는 사람을 못 사귄다, 이런 부정적인 꼬리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선생님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변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주입이 된 거거든. 주입. 이른바 세뇌가 된 거거든요, 선생님.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해야 돼요. 나는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과연 그럴까? 내가 어떤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내가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럼 사실 근거도 없어. 근거도 없는데 막연히 나는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착각 아닌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것도 어쩌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과연 내가 그럴까? 도대체 내가 어떤 근거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구체적인 근거가 뭐지?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걸 다 떼버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대인관계의 달인이다. 나는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과 쉽게 믿음, 신뢰를 구축하는 사람이다.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면 암시도 시켜드리겠지만은 체면을 걸어서 체면 속에 체면 암시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체면은 잠재의식에 쉽게 말하면은 암시랑 세뇌잖아요. 긍정적인 세뇌를 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체면이거든.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체면을 암시 효과를 잘 활용하면은 아주 빠른 변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기 전에 제가 체면 걸어드리겠지만은 체면 속에 긍정적인 그런 암시를 계속해줘야 돼요. 나는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결단을 내려서 결심하고 단절을 해라. 과거와 단절을 해라. 그리고 이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하는 건 관심과 노력인데 어제 일요일 여기 오신 것처럼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목요일 또 여기 오시기로 했잖아요. 이런 저랑 이제 만나는 어떤 개인적인 코칭, 치료, 뭐 단체 훈련 이걸 끊임없이 실천을 해 나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낭독을 해라. 셀프 토크를 해라. 감사일기를 써라. 그냥 하세요. 그냥. 자, 어떤 사람은 내 몸에 맞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근데 일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일단 시스템에 우리 뭐 애터미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내 몸을 일단은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해보지도 않고 나한테 맞는 것만 할래 그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시스템이 100%가 돼야만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이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변화 시스템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나를 변화 시스템에 맞춰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참 만남 훈련에 참가하시고 긍정문 낭독하시고 자 자기 긍정 대화하시고 셀프톡 하시고 자 감사일기 쓰시고 그다음 목표 관리 자 체면 NLP 상상 이미지 시각화 성공학 책 읽기 자 강의 유튜브 강의 음원 듣기 예? 건강 관리 습관 그다음 가르치는 습관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과 노력 속에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 21일 동안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21일 동안 에너지의 90%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변화도. 나머지 10%는 21일 이후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느슨하게 쓰잖아요. 21일 동안도 10%, 그 외에도 10%쭉 하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근데 21일 동안 90% 에너지를 쓴 사람은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계속 쭉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21일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만들어주고 어색함을 익숙함으로 만들어주고 두려움을 또 자신감으로 만들어주는 게 21일이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은 초기에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애터미도 같은 원리입니다. 애터미를 느슨하게 나는 편안하게 가야지 하면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저한테 이게 트레이닝을 받고 어떤 시점에 아마 승부를 던져야 될 거예요. 자, 3개월 안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겠다. 3개월 안에 나는 90% 에너지를 투자해서 나는 사업에 자,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어요. 자, 그게 그렇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뭐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추는 게 편안할까요? 달리는 게 편안할까요? 당연히 멈추는 게 편안할 겁니다.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자, 보세요. 비행기 에너지를 언제 많이 쓰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륙할 때 에너지의 거의 90% 써버리고 일단 이륙을 해버리면 10% 에너지로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주선도 같은 걸요.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90% 에너지를 써버리고 대기권을 벗어난 이후에 10%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달나라로 비행을 하는데 이건 실제 실험 결과에서 나온 거야. 아폴로 13호가 1957년도에 달나라 비행을 할 때 연료를 어떻게 썼느냐 보니까 지구 대기권 안에 그거 벗어나는데 90%가 들어. 근데 벗어난 이후에는 10%로 가더라는 거죠. 요 힘을 선생님이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변화를 하는데도 같은 원리입니다. 21일 동안 정말 뭐 집중해가지고 모든 걸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21일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20일 이후에는 이제 10%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관심과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 것인가에 있어서 에너지 분배를 90%를 21일 동안 좀 집중을 하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책 읽으라 낭독하라는 것 막 이런 걸 막 정말 한 200%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 차원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하면 패턴, 습관화. 이게 이제 무의식적인 차원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자, 근데 이 무의식적인 패턴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21일 이상 계속 반복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트랜스. 선생님이 체면 NLP와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눈을 감고 상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바뀌어요? 이렇게 아직은 선생님이 실감이 안 가겠지만은, 체면을 걸어서 트랜스 상태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암시를 계속 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놀랍게도 빠른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트랜스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선생님. 일반적인 어떤 치료나 훈련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다. 근데 이제 트랜스의 활용을 활용하면은 체면 NLP와 같은 트랜스 힘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처럼 빨라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이제 그 체면 NLP와 같은 트랜스 힘을 많이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를 다른 말로 하면 고도로 집중된 상태, 고도로 집중된 어떤 몰입,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것을 지금부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상 속에 내가 미래의 꿈을 시각화하고, 자, 목표가 이루어진 어떤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그러면서 나는 긍정적이고, 나는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뭐든지 가능한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암시를 계속 좀 주입을 시켜서 마인드를 바꿔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아 강화는 자 요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다 설명해드렸죠. 요걸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자아 이미지가 바뀐다고 이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요걸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긍정문 낭독, 자기 긍정 대화, 감살기, 지금 시각화 강조했죠. 뭐 목표 관리, 질문법, 긍정적 마음 양식, 성공학 책 읽기 제가 추천 아직 안 해드렸죠. 책을 일단은 선생님 읽어야 될 게 있는데, 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을, 이 책 좀 두껍죠. 이걸 좀 읽어야 되면. 두 번째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있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우선 이제 이 두 권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요거는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전에 막 유행할 때 이제 보긴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이제 나 좋은 말이야 하고 남의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아니요, 네. 자, 저는 이 책을 한 네 권을 샀습니다. 요즘은 검정색 표준이 올 텐데, 초기에 나왔던 책이거든요. 아주 혁신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본 사람은 엄청 많을 텐데 네. 이제 정말 그걸 내 걸로 삼는 건 드물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은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책하고 성공 시스템 두 권만 좀 읽어봐봐요. 자, 그걸 한 번 읽는 걸 끝내면 안 돼요. 저는 참고로 이거 한 100번 읽었습니다. 100번. 사실 이 책처럼 저는 강의할 수 있습니다. 100번 정도 읽어버리면 그리 됩니다. 성공 시스템 제가 한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일과의 습관이 있잖아요.
꼭 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자, 그 무한능력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무한능력. 이거는 제가 LH 책이 아직 안 그랬는데 필요한 것도 다 불러. 무한능력. 이것도 한 100번 이상 읽었어요. 무한능력. 네. 무한능력, 내 안에 잠도 의를 깨우라. 그 다음에 성공 시스템, 성공한 사람이 이거 있을까? 그런 네 거는 성공하기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성공하기 교과서. 그래서 책을 수백 권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학 교과서에 해당되는 책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뇌형이기 때문에 두뇌형이라는 의미는 그냥 머리로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 두뇌형으로 볼 때 선생님은 두뇌형에서 가슴형으로 자주 좀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두뇌 생각을 가슴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바뀌느냐? 바로 반복의 효과에 의해서 바뀐다고 봐요. 선생님. 두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회귀 본능을 잠재우고 정말 이거 이제 책대로 이 성공학 책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려면은 이걸 생각을 가슴에 내려줘야 되거든요. 가슴에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서 세뇌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가능하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 낭독을 해서 낭독할 때 그 소리와 느낌이 내 잠재의식에 스며들 수 있게끔 이런 구조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 가다음 책을 읽을 때도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머리에 좀 상상을 하고 또 느낌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읽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공학 책 읽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뭐 강의 요즘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루에 한 개 정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9번 건강습관 선생님 잘 하시던 괜찮고, 이제 그 다음에 가르치기 훈련. 뭐 애터미 하시니까 뭐 애터미 자체가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선생님. 자, 그거 배우고 가르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 애터미 잘 하려면 어차피 선생님 가르치셔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애터미 사업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꿈을 가르치고 희망을 가르치고 자신감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변화 촉진자. 요게 이제 되면은 사업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고요, 희망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워주는 사람, 예? 세워주는 사람, 자존감 높여주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언어 자체가 그런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럼 함께 하고 싶죠. 그래서 이 10가지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우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한꺼번에 10가지는 힘들겠지만 한 서너 가지를 반복을 해서 일단 내 습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너 가지가 내 습관화가 된다 그러면은 한두 가지를 계속 추가를 해서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번째 좀 보면 첫 만남은 왜 필요하냐? 자,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는 이야기죠. 이 사랑이 깃든 만남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요. 어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치유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치유사 역할을 해요. 선생님 또한 어떤 사람의 치유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치유가 될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첫 만남 심리가족이고 첫 만남 나사랑 세미나입니다. 그거 하셔야 되고, 그 낭독은 이거예요. 언어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죠. 언어, 생각, 느낌.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 언어로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말이 일단은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지 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긍정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라고 말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의 생각이 따라온다는 거죠. 나는 행복해 하는데 불행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 일치성의 욕구가 있거든요. 일치성. 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머리에는 행복이 떠오르는 거죠. 자, 이것도 오링 테스트인데 선생님이 손 한번 줘봐요.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힘 주세요. 이게 그냥 힘이거든요. 근데 행복이라고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 행복. 자, 이번에 반대로 자, 불행. 뭐가 힘이 세죠? 당연히 행복이 세죠. 이번에 성공 한번 볼까요? 자, 힘 깎으면. 자, 성공. 이번에 반대로 실패. 성공이 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선생님, 행복이나 성공은 이미 강력한 에너지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있잖아요. 뭐 불행,
실패하면 이거는 이제 힘이 빠지는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살아오면서 성공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불행했던 기억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성공 행복 이야기 들으면 아마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하면 그냥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의 생각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짜증나. 그러면 짜증나는 생각이 따라오는 거죠.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암에 걸리기 3년 전부터 죽고 싶어. 살아서 왜 이런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밥 먹듯이 반복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 실제로. 그리고 이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추구 심리학의 연구를 보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있어. 옛날에 1940년대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거야. 반드시 살아나가서 나는 대학 논문을 쓸 것이고 반드시 살아나가서 나는 해외여행을 다닐 거고 이렇게 반드시 살아나가서 뭐 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고 가스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살아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쌤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뭐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까처럼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청춘이야. 지금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야. 그러면 어, 그 여기서 이제 뭐 상담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 하면서 예. 그럼 그런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 과거, 궁금하더라고요. 과거의 네. 문제를 상담하는 거는,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서 저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힘들었고, 뭐,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현재 상황을 바라보거나, 미래를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바뀌어야죠. 그러면은 음, 지금 제가 이제, 음. 부정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네. 여기서 저를 그 긍정적인 말만 계속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저를 치유하고 상담하고 이제 이런 과정인데 아, 내 생각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거하고 선생님이 여기 훈련을 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아까는 상담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는 아까는 상담한 게 아니었으면 애터미 이야기 한 거니까 그럼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일반 대화라고 봐야지 뭐 상담이라고. 상담을 할 때는 힘든 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그래 힘든 것을 뭐 치료를 해주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상담하고 대화를 구분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과 뭐 훈련할 때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발표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나 뭐 발표나 일반적인 관계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럼 교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이건 이제 상담과 대화를 제가 잘 구분해서 대화할 때는 음. 그냥 하여튼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뭐,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어쨌든 저한테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어쨌든 저는 근데 스님을 뭐 근데 치료. 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뭐 파악은 다 돼 있고요. 파악은 돼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미래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저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거 힘들어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는 그걸 알아야 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치료 관계없이 선생님이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의도적으로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긍정적인 생각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원리예요. 내 미래를 알고 싶다. 선생님, 내 5년 이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내 입에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자, 한 30분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어떤 단어들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단어가 있을 거지, 부정적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긍정적인 단어가 만약에 뭐 100%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 미래는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대화할 때 보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한 90%, 뭐 100%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미래는 부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에 의해서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거 따라오거든요. 단어가 생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거하고 치료 상담을 하는 건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 상담할 때는 그냥 하시고 치료 상담이 아닌 이제 일반적인 대화는 가능하면은 긍정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데일 카네기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 비비불을 그만둬라. 비비불. 비난, 비판, 비교, 불평, 불만. 이걸 내 입에서 이제 없애는 게 대인관계 1순위거든요. 비비불 없애고 그 다음에 미인대칭 격기를 실천하라. 미인대칭과 격기. 미인대칭 격기는 뭐냐? 미소 짓고 항상 미소 짓고 미소 지면서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했어. 그러면서 대화 속에 칭찬, 격려, 기대. 칭찬, 격려, 기대. 긍정의 칭찬과 긍정의 격려와 미래에 잘 이루어질 거라는 긍정의 기대의 말을 입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미인대칭 격기. 미인대칭 격기. 이해하시죠? 특히 이제 네트워크 그룹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만나는 사람한테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애터미가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문제고 뭐 이렇게 비교 뭐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좋은 점만. 이거는 이렇게 좋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긍정적인 비전 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해야만 나 또한 열정을 갖게 되고 듣는 사람 또한 열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하면은 낭독 훈련을 하는 거죠. 낭독. 자, 이 낭독을 계속하면 이제 입에 말이 붙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입에. 근데 여기 보면 300번 이상 발음해본 단어나 문장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300번 이상.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터미란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려면 애터미 이거 300번을 발음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릴 때 우리 아기가 어떻게 엄마라는 소리를 내는지 한번 잘 봐봐요. 엄마. 갑자기 엄마 이렇게 소리가 나오진 않잖아요. 뭐 엄마 하다가 이제 엄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입에 엄마라는 단어가 어떤 수백 번 반복되면서 이제 습관되는 것처럼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제 제가 강조했지만은 언어의 수준이 고객의 수준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인생 수준을 결정한다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언어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평범한 사람의 의 수준은 2,000단에 3,000단어 수준이에요. 근데 성공적인 사람은 2만 단에 3만 단어 수준이에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김원수 선생님이 이제 리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2,000단어, 3,000단어 수준의 언어를 활용할 때 나는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전, 뭐 희망, 꿈, 사랑, 배려, 이해, 뭐 존중 이런 긍정적인 단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고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고 항상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항상 어떤 존중을 이야기하고 뭐 공감, 소통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내 입에서 쭉 나와야 돼. 그렇게 해야만 동기부여를 시키고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비난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 비비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발성 웃음은 어제 해보셔서 이거는 이제 일요일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요일 오실 때 이거 하시고요. 자, 자기 긍정 대화. 자,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은 미래에 대한 자성 예언이다. 자, 이거는 이런 논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나는 또는 나를 2인칭으로 보고 너는 동문아 난 네가 참 좋아 이렇게 2인칭으로 보고 1인칭으로 보는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자성 예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하면은 이건 미래가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자성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짜증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짜증이라는 게 자성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나는이란 단어예요. 나는 또는 2인칭으로 너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1인칭이 되면서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자신감이 없어. 나는 부족해.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미래에 그런 걸 끌어당기는 거야. 나는 자신감이 없어. 그럼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야. 난 성공하기 힘들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어. 성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는 자신감이 넘쳐. 난 자신감을 타고났어. 지금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자신감이 넘쳐. 나는 자신감 체질이야. 이미 내 안에 자신감, 에너지가 넘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만 실제 미래에 자신감 있는 사람은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신감이 없을 때, 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자신감 없어? 그럼 영원히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그 힘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1인칭 현재형 또는 2인칭 현재형의 긍정문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자, 나는 멋있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넌 멋있어. 자, 예쁘지 않는데, 넌 예뻐. 자, 넌 자신감이 넘쳐.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로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무의식에서 아닌데 이런 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자,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런 것 같기도 해. 더 많이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래, 맞아. 더 많이 반복하잖아요. 맞아. 히틀러 이야기 해드릴게요.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병사로 제재를 해가지고 술집에서 막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독일 민족이 세계 제1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태인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 죽이 없애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욕을 한 거예요. 한 서너 번을 반복하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7번, 8번을 반복하니까 맞아. 그러면서 열렬한 히틀러의 추종자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 실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태인을 죽이 없애야 돼. 유태인만 없어지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느 순간에 맞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반복에. 그 허경영이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쪽으로 안 가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않죠. 자, 모든 사람이 다 가지 않는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선생님 자신에 대한 마음도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난 자신감 넘쳐 이게 무의식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같은 느낌으로 연결되고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자, 긍정문 낭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자, 내가 태어난 곳은 포도가 풍성하게 열린 포도밭이다. 뭐 이렇게 쭉 놓잖아요. 두루마리 보면. 나는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리라. 근데 처음에 읽으면 참 좋은 글인데 나는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참 그런 좋은 글이다. 나하고는 다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10번, 20번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하리라. 나는 성공할 때까지 밀고 나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맞아. 자, 이대로 하면 참 좋겠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50번 읽으면은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 이제 연상이 돼요. 그 다음 말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 그래서 300번 읽잖아요. 나도 모르게 글을 낭독한 것처럼 이처럼 나도 생각하고 이처럼 내가 행동하고 이처럼 느끼고 읽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선생님. 이게 반복의 효과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 드렸나요? 그 중국의 공산당들이 미군 프로를 어떻게 세뇌를 시키는지 그 이야기 했죠? 이제 선생님도 지금은 선생님은 굉장히 두뇌형이기 때문에 의심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심, 불신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야기해 보면은 선생님이 어떤 과거의 틀 속에 굉장히 강한 자기만 틀을 갖고 막 아닌 거는 막 의심하고 불신을 해요. 자, 그는 두뇌형들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언어와 신체 힘을 활용해야 돼요. 실제 난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 있는 척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제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넌 멋있어, 넌 멋져, 운명아 길을 비켜라 막 이렇게 이제 외쳤어. 그러면 이제 내 의식은 그불을 내. 아닌데 내가 운명아 길을 비켜. 난 자신감 넘친다. 아니잖아. 이거는 의식은 이제 그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제 그 순간에 몰입을 해가지고 운명아 길을 비켜라. 신념의 여성 김원수 나가신다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무의식은 그 느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의식은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할 때에 느낌이 있어요. 느낌. 그리고 그때 머리에 떠올리는 잠깐 동안이지만은 어떤 멋있는 그 김원수 선생님의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라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 그때 소리, 요걸 잠재의식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잠재의식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했느냐, 어떤 느낌을 느꼈느냐, 어떤 소리를 냈느냐, 이런 VAK, Visual, Auditory, Kinesthetic, 이게 시각, 청각, 신체 감각에 자, 이 오감적인 이미지, 소리, 느낌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작은 힘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마치 이제 처음에는 실로라기 같은 작은 힘이에요. 반복하면서 실로라기가 굵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동아줄이 되고 나중에는 신경 초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는 자신감이 넘쳐. 나는 말을 잘해. 나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잠재의식의 느낌과 어떤 충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잠재의식을 잘 이해를 돼. 잠재의식, 무의식을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은 반복하는 거는 뭐든지 충동, 느낌으로 만들어요. 근데 충분히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느낌이 없는 거죠. 프로그래밍. 나도 모르게 자신감, 나도 모르게 일이 잘 될 거고, 나도 모르게 꿈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이 느낌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충분한 VAK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 하고 그만둬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은 한마디로 돌쇠라고 부릅니다. 돌쇠. 나는 뭐냐면 만인이에요. 만인. 돌쇠는 무조건적인 만인한테 충성을 다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만임은 돌쇠한테 정확한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정확한 지시 명령을 내려줘야 지시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하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확한 지시 명령이 뭐냐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VAK에 정말 선생님 자신감이 넘치고 싶다면은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를 막 연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자신감 있다라고 소리를 내야 되고, 자신감의 어떤 느낌이 뭔지를 느껴봐야 돼. 지금 현재 24시간 내내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떤 순간에 그걸 계속 느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 이루고 싶은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정사실화를 한 어떤 행동을 해봐야 돼. 행동. 몸으로. 잠깐 여기 오는 순간이라도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해야 되고, 그 자신감이 뭔지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왔을 때에 좀 자신감 느꼈나요? 어제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는 어떤 순간이냐면은 여기 커피물인데 자신감의 물이 한 방울 떨어진 거예요, 어제. 근데 어제를 끝내버리면 과거로 또 돌아가겠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그런 자신감 느끼겠죠. 두 번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뭐 세 번째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뭐 제가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거나 뭐 강의 문을 듣거나 뭐 감사 일기 뭐 집에서 뭘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작은 물이겠지만은 어쨌든 작은 자신감의 물이 조금씩 계속 여기 떨어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커피물이 깨끗한 물 희석이 되는 것처럼, 자, 자신감 없는 상태가 자신감 있는 쪽으로 선생님 잠재의식이 패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바뀐다고요. 그래서 철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계속 내 마음을 자신감을 희석시킨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반복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자기 긍정대화.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네가 참 좋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있지 말고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할 때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자기긍정 대화는 정말 그 김원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사랑하는 은수야, 난 네가 너무 좋다. 난 널 너무 사랑해. 우리 왜 그 사람 만날 때 감정 실어서 그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연애할 때도 뭐 사랑해 이런 말도 이제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무미건조한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말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이제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랑의 감정을 한번 실어보라는 거죠. 그럼 그 느낌, 그 소리, 그때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계속 주입이 된다. 그러면서 이 잠재의식은 어떤 힘을 발휘하냐면요, 주입된 그 힘을 미래로 만드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미래. 마음은 현실을 만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잠재의식에 주입된 그 에너지는 실제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인간의 창조 능력은 바로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 인간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신이 갖고 있는 모든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창조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창조 능력이 바로 잠재의식입니다. 선생님. 잠재의식에 주입된 이미지, 소리, 느낌. 어? 요게 바로 창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걸 주입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느낌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사람을 못 사귄다,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스스로 주입해온 또는 돌시한테 부정적으로 명령을 한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바꿔야죠. 자, 그래서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 감살기는 요거 제가 저번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나요? 네. 이렇게 이제 쓰시고, 네. 자, 시각화, 요걸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이쪽 오세요. 자, 지금부터 시각화를 좀 해요.